다음이 고기 군만두와 평양냉면. 아니 당연히 고기만두죠. 아니, 저는 사실 평양냉면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행주반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진반물의 위스키. 슬란즈바. 네, 안녕하세요. 글램피딕이 선사하는 위스키와 지식의 페어링, 플레이 위스키의 배대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플레이 리스트는요, 바로 페어링인데요. 이 맛있는 위스키 음식을 저 혼자 먹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특별히 이 페어링의 세계에 두 분을 초대해 봤습니다. 흑백요리사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님이고요. 또 이곳 9월의 소철 김명철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두 분 평소 원래 글램피딕을 좀 즐기는 편이신가요? 바에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실 때는 어떤 술인지 모르고 마셨다가 네. 이제 어떤 지인분이 집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딱 한 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글램피딕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병을 딱 이제 그분과 같이 이렇게 마시는데 네. 아 이게 위스키구나 이런 거를 처음 접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네. 위스키 중에서도 이제 글램피딕은 저한테 조금 그때 그 추억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위스키입니다. 저도 입문자로 처음 접했지만 정말 피니쉬가 정말 부드럽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께는 글램피딕을 한번 마셔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희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 아니에요? 아니 그죠? 아닙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거는 뭐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다시피 저도 글램피딕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어떤 글램피딕을 좀 드셔보셨나요? 첫 위스키는 15년이었어요. 어떤 음식이랑 페어링을 해도 피니쉬가 부드러워서 굉장히 페어링하기에 좋은 위스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2년이랑 12년 쉐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쉐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먹어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쉐리가 확실히 더 풍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글램피딕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등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접할 확률도 높고요. 또 글램피딕이 갖고 있는 특유의 풍미, 이 부드럽고 맛있는 풍미 때문에요. 또 많은 경험이 쌓으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셔도 너무나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 있는 메뉴들이요. 제가 특별히 두 분과 페어링을 즐기기 위해서요. 제가 바로 전날에 이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미리 주문한 메뉴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위스키 페어링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 이 글램피딕도 같이 예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예약하실 때 글램피딕을 미리 주문해 주시고 음식이랑 같이 세팅해서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특별하게 이 175mm 커터 바틀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좋은데요? 네, 이거 주문하시면 우드 코스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로요? 네네. 공짜로? 공짜입니다. 정말로?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9월의 소철에서 메뉴를 고를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함께할 글램피딕 15년이요. 그 특별한 솔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글램피딕 15년에 다채로운 맛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또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메뉴들 하나하나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첫 번째 메뉴부터 한우 사시미입니다. 저희가 이제 9월의 수철의 뭉치기 전문점인데 뭉치기는 이제 대구에서 당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일 받은 뭉치기를 24시간 숙성시켜서 마블링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옆에 메로구이는 이제 다른 데서 먹어보면 이제 메로가 너무 얇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두툼하게 살려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뉴는 치킨 거멍이라는 메뉴인데요. 저희가 닭다리살을 오징어 먹물을 이용해서 튀겨낸 다음에 수제 타르타르 소스랑 위에는 양파칩을 올려가지고 같이 먹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치즈 곶감이라는 메뉴고요. 치즈 곶감은 상주 곶감에다가 크림치즈랑 그 마스카포네 치즈를 섞어가지고 견과류랑 해서 같이 드시는 메뉴. 그리고 왼쪽은 피칸 강정이고요. 피칸 강정을 하나씩 얹어가지고 같이 먹었을 때 또 맛있는 게 있습니다. 오, 너무 맛있겠어요. 그죠? 오.
주로 이제 손님들에게 위스키 페어링 할 때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메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메뉴가 이게 위스키를 시키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의 시키는 오.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위스키 마실 때 종종 소개해 주는데 오. 정말 좋아하는. 네. 혹시 먹기 전에 엠버서더님만의 위스키 페어링 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요. 일단 음식을 먼저 드시고요. 삼키면 입안에 그 음식 여운이 남아 있잖아요. 그 여운이 남아 있을 때 위스키를 살짝 흘려 넣어요. 그러면 음식의 여운과 위스키가 만나는 거고요. 또 위스키를 삼키게 되면 피니쉬가 입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때 다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여운과 여운끼리 오. 애틋하게 만나게 하는 거고요. 예, 그 네. 이유가 네. 이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도 높고요. 많은 풍미가 농축되어 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칫하면 음식의 섬세한 맛을 위스키가 가리거나 싹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음식과 위스키를 페어링 하실 때는요. 여운과 여운끼리 직접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노하우 아니면 방법이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항상 안주를 먹기 전에 술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먹고 난 후에 먹느냐 이게 둘 맞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엠버서더님이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지금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한번 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 육사시미와 뭉튀기 또 육회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뭉튀기라는 거는 당일에 도축해서 바로 먹는 거를 뭉튀기라고 하고요. 이제 그게 사후경직이 있어가지고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요. 아주 24시간 정도 저온 숙성을 하면 그 사후경직이 서서히 풀리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한우 사시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념에 묻히면 육회가 되는 거고. 오묘한 차이가 있었군요. 또 사시미 먼저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장이 뭉찌기 장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직접 다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추씨랑 해가지고 같이 잘 섞어가지고 고기 위에 얹어가지고 그 사시미 하나 올리시면 제가 소스를 얹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에 싸드셔도 보시고 그냥도 1번도 드셔보시고 네. 저는 소금에 그냥 한번 기름 소금에 네네네. 순정을 좋아해가지고 아니, 저한테는 이렇게 요청하고서 본인만 이러시는 게 저는 순정을 신정을 좋아하는 하세요? 편인데 저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김에 싸먹는 것도 원래 먹는 방법인가요? 원래는 김에는 싸드지 않으신데 이제 한우 사시미가 김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있어가지고 네. 네, 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한 육향이나 기름진 맛이 김의 고소한 네, 맛하고 또 되게 맞습니다. 좋을 것 네. 같아요. 기름장 묻혀 주신 거 김에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쫄깃거리면서 되게 담백하게 고소하네요. 탄력성이 뭉티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얘는 훨씬 더 부드럽네요. 네. 또 페어링이니까 위스키도 한 잔씩 드셔보실까요? 여기 이제 여운이 가시기 전에 또 한 점을. 네, 한 점을 더 드셔요. 처음에 한 점 먹고 위스키 다 먹고 나서 여운이 있을 때 위스키를 마셨을 때 이렇게 입안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이 상태에서 또 마시니까 코로는 위스키의 향이 나오면서 입으로는 네. 이제 안주의 맛이 느껴지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섞인 느낌이 조화롭게 들어요. 섞이는 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이주를 중국 사람들이 페어링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먹어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제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3분의 1 정도 음식이 남았을 때 백주를 먹으면 그 중식의 기름짐, 3분의 1 남은 기름짐과 그 중식 특유의 향들이 백주랑 섞이면서 또 다른 맛이 나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름진 음식과 페어링을 할 때는 음식에 약간 남아있는 3분의 1, 뭐 5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한 모금을 딱 먹으면 입안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여운이 좀 더 짙게 남는 짙게 그런 남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네, 남았을 네. 때 3분의 1, 5분의 1 정도 딱 네, 네, 그 남았을 정도. 때 혹시 대표님이 어떤 이런 약간 도수가 있는 위스키 뭐 이런 이렇게 팁이 같이 페어링한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약간 달달한 음식과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술이랑 과일이랑 먹는 걸 굉장히 아, 좋아하는데 좋았어요? 위스키도 과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즘 청포도랑 위스키 이렇게 자주 먹고 있어요. 네. 대표님 이게 메로가 그 가마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가마살이 목살 부위를 얘기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메로가 엄청 큰 심해 생선인데 가지고 보통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몸통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구이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름지면서도
약간 이런 가마살을 많이 이용하고요. 진짜 드실 줄 아는 분들은 그 뼈에서 나오는 그 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뼈를 또 씹으면서 또 한 잔을 드시더라고요. 진짜 귀한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부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귀한 두 분 오셨으니까 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3분의 1이 남았을 3분의 때 1 남았을 때. 아, 3분의 1 남겼어야 되는데 다 먹어가지고. 이제 메로의 기름짐이랑 네. 글램피딕의 이제 피니쉬가 만나면서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버터 사탕 먹는 그런 맛이 어떤 나는데 사탕? 되게 좋은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네. 버터 사탕 먹는 것 같은 맛이 나요. 그런 메로의 생선의 그 기름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글램피딕 15가 갖고 있는 달콤한 꾸량기가 합쳐져서 네. 버터 사탕 같은 풍미?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선이랑 페어링을 잘 안 해요. 워낙 이제 비린 맛도 별로 즐기질 못해서 글램피딕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정말 좀 그런 생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한 맛보다는 진짜 버터 사탕 먹는 것 같은 그런 좀 재밌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멍 치킨인가요? 네, 치킨 거멍이라는 메뉴인데 이제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컨셉을 잡다 보니까 이제 치킨 검정 이러면 좀 약간 입에 짝착 안 붙는 맛이 있어가지고 치킨 거멍 하니까 입이 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킨 거멍이라는 메뉴를 한번 지어봤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또 그 또한 맛있을 겁니다. 네. 바삭바삭. 그래서 이 치킨 거멍에 요거는 살아있을 때 글램피딕 15를 흘려 넣겠습니다. 맛은 부드럽고 텍스처는 또 바삭한데 그래서 여기 글램피딕이랑 같이 마셨을 때 글램피딕의 이제 피니쉬가 약간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삼키기가 싫은 것 같아요. 입에 이제 넣었을 때 그냥 목으로 삼키기가 좀 아까운. 달콤한 그런 꾸량기 같은 걸로 딱 마무리해주고요. 감싸주고요. 다시 또 다음 한 숟가락을 부르는 그럼 곶감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치즈 곶감 위에다가 피칸 강정 하나 올려가지고 같이 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치즈 곶감 마리를요 되게 달콤한 위스키하고 같이 페어링 시키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치즈를 올려서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달콤하고 네. 고소하고 부드럽고 완전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는데요. 달콤한 연이 입에 남아있을 때 근데 이 글램피딕 15가 말린 과일 향도 이렇게 좀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말린 과일에 말린 과일 향을 같이 먹으니까 좀 미친 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맛있는 음식과 먹으면서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 혹시 두 분은 페어링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페어링은 결합하다라는 이제 뜻인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에 술을 조합해서 그 페어링에 알맞는 그런 맛을 좀 찾는 게 요즘 문화이기 때문에 요즘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페어링해서 드시는 문화가 좀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페어링이라는 게 약간 우리나라의 반주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 반주. 저희 아버지는 늘 저녁을 드실 때 정말 이만한 소주잔에 본인이 직접 담근 독한 술을 한 잔 그렇게 꼭 드세요. 반주로. 아, 당금주를? 근데 당금주를. 네. 아버지의 당금주 이제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실도 있고 인삼도 있고 하는데 그때그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당금주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맞는 페어링을 하신 거죠. 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만의 그런 페어링이었구나. 그거를 요즘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 요즘 어디서 좀 들었는데요. 지금 버거랑 위스키를 페어링의 유행이라고 하는데 혹시 두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위라고 해서 줄여서 말하는 건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정도의 정지까지. 네. 버거와 위스키 페어링? 언제 생각해보면 그게 잘 어울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맞을 것 같은 데로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가 치킨 거멍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빵만 끼우면 치킨 버거잖아요. 버거. 그럼 맞아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부 뭐 햄버거 업체에서는 위스키를 넣어서 끓여서 뭐 소스로 사용한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쉑쉑버거에서 예전에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위스키에 그 양파랑 안에 있는 재료들을 숙성시켜가지고 그걸로 만든 버거를 한번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스키 끓여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스테이크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맛이 아니고 카라멜 향도 나고 말린 과일 향도 나고 이런 거를 이제 소스에 응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끓여도 완벽한 소스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끓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알코올은 날아가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겠죠? 네, 괜찮겠죠? 맞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 단속이 안 걸리겠죠?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스키 페어링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위스키가 갖고 있는 풍미하고요. 음식의 풍미를 고려해서 서로 조화로운 맛을 찾는 과정에 페어링을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단순히 위스키의 맛과 음식의 맛을 더해서 하나에 하나를 더해서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조화로우면 조합이 3, 4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또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조화를 찾는 게 페어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진짜 페어링의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또 좋아하는 술이랑 좋아하는 안주를 같이 페어링 하는 게 이제 엄청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사실 저희 나라의 주류 페어링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음식과 술을 같이 즐긴다기보다는 뭐 제사나 계절 행사에 맞춰서 의미나 상징적으로 그냥 술을 같이 음식과 매칭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페어링이 대부분이었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제 소주나 이런 것들의 싼 값에 이렇게 그냥 즐기는 문화였지 음식과 술을 이렇게 매칭해서 먹는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이런 주류 페어링을 즐긴다기보다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뭐 소주에 뭔가를 즐겨도 되고 이렇게 위스키에 즐겨도 되고 너무나 요즘은 문화가 돼버려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셰프 친구들은 만나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위스키에 치킨에 캐비어를 한 스푼 넣어서 그걸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위스키에 막 그 손님들한테 나가고 나서 쓰고 난 그 트러플을 이렇게 넣어서 숙성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는 식사를 한다는 게 뭐 배를 채운다 그 네.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맛을 즐기고 페어링을 즐기는 문화의 단계까지 일어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새로운 메뉴 힌트 딱 오신 것 같은데요. 캐비어 맞아요. 치킨, 네, 캐비어 치킨, 네. 네. 트러플 위스키, 네. 자 그러면 혹시 두 분만의 이제 위스키 페어링 팁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좀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국식 라지지예요. 사천 전통의 라지지는 굉장히 맵고 향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한국식 라지지는 약간 부드럽게 매운 단맛이 있는 그런 고소함과 단맛. 그리고 코리안 차이니즈인 거죠. 중국집 가서 라즈지는 못 봤는데 라조기는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 라조기가 한국식 라즈지인 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드시면 너무 페어링이 좋을 것 같고 저는 호두 과자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 식은 호두 과자는 안 좋아하고 진짜 뜨거운 호두 과자 좋아해요. 받았을 때 바로 식잖아요. 그럼 네. 집에 가져가서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정도 돌려요. 그거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면은 팥은 뜨겁고 겉은 이제 반죽은 바삭해요. 그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버터를 가져가서 앙버터처럼 같이 드시면 이제 위스키랑 페어링하면 진짜 그거 너무 좋은 페어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더하기 1에서 2가 아니고 막 5, 6까지 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럼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조합이 좀 저는 원래 과일이랑 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샤인머스켓이랑 그릭 요거트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위스키랑 너무 페어링이 좋습니다. 평소에도 진짜 그렇게 자주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딱 그거 먹고 이제 잡니다. 저는 진짜 특별한 날에만 위스키를 먹기 때문에 네. 사실 왁자지껄하게 먹고 마지막에 아쉬울 때 그러면은 한 위스키 잔 한 잔 더. 먹으러 갈까?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게 위스키예요. 근데 정말로 맨정신일 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한 병을 딱 누가 보여주면서 이거 마실래 하고 이제 줬을 때 기억에 딱 각인된 위스키가 글렌피딕이라 네. 저는 되게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때 그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요. 그러니까 진한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페어링을 되게 좋아해요. 네. 외국 친구들 놀러 왔을 때는 네. 그러니까 순대 하고요. 너무 맵지 않은 떡볶이 페어링 같이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대랑 조합하는 거는 조금 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코틀랜드 전통 음식 중에 해기스라는 음식이 네. 있거든요. 해기스가 송아지나 양의 내장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순대가 코리안 해기스가 되는 거니까 네. 외국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신기한 조합이기도 오. 하고요. 네. 또 되게 험불한 음식이잖아요. 네. 그런 음식인데 또 위스키랑 페어링도 의외로 좋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분들도 페어링을 자주 하시나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해 보실 때? 스코틀랜드 위스키 종주국이니까 위스키 페어링 자주 할까요? 저는
제 생각엔 매일매일 마실 것 같은데 막 밤낮으로. 왠지 위스키만 드실 것 같아요. 왠지. 대표님께서 정답입니다. 아. 네, 의외로 위스키를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긴 하는데요. 음식과 페어링을 한다기보다는요,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물이나 맥주를 넣고서 체이서로 넣고서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페어링을 아주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요. 스코틀랜드 전통 음식이죠. 해기스나 블랙 푸딩 아니면 사슴고기 스테이크 같은 음식하고 드실 때는 페어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음식과 함께라기보다는 따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음식과 위스키를 페어링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평소 시간이 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스키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맛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술과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은 미식의 차원에서 경험이 뭐 이렇게 두세 배 더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셰프님이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약간 사람도 똑같잖아요. 혼자보단 둘이 낫고 좋은 술도 이거 술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어떤 거랑 먹을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원동력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좀 반대로요. 두 분께 한번 이거는 위스키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다. 혹시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그런 페어링? 진짜 네. 사천식 라조기가 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향이 강하면서 매운 음식 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마라는 어떨까요? 마라샹궈. 마라가 진짜 안 맞을 것 같아요. 마라샹궈랑 위스키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마라샹궈의 그 마라향 그런 때문에 거. 네, 네. 너무 위스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이 맛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마라샹궈랑 위스키는 추천 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스키를 마시면 약간 입안에 자극이 돼서 약간 뜨겁게 느껴진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 먹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안 어울리고요. 홍콩에서는 위스키 페어링을 어떻게 즐기나요? 홍콩은 좀 큰 레스토랑 안에 바가 하나씩 꼭 있어요. 오. 그래서 그 바에서 이제 뭐 식사를 다 하시고 꼭 바에 가서 이제 한 잔 더 즐기는 문화인데 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제 광동식이랑 위스키를 같이 페어링해서 먹는 게 좀 유행이에요. 뭐 새우튀김이나 아니면은 뭐 두부튀김 이런 거에 이제 위스키를 이렇게 딱 한 잔을 딱 드리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광동식 음식이라면 약간의 향신료가 강하지 않거나 맵지 않은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 굉장히 풍미가 있는 그런 음식에 이런 위스키랑 같이 페어링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말 나온 김에 그랜피딕 12년, 15년 18과 가장 어울리는 페어링 메뉴 하나씩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글렌피딕 12년은 사실 굉장히 청량함이 매력이 있는 이제 위스키인데요. 저는 이제 라이트한 그런 텍스처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보샤나 아니면 샤오롱바오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멘보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과 빵 사이에 새우 반죽을 넣어서 이제 튀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진 그런 탄수화물과 새우의 고소함이 글렌피딕 12년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샤오롱바오는 이제 딱 찢었을 때 이제 육즙이 흐르잖아요. 그 육즙과 글렌피딕 12년이 만났을 때 조금 더 풍미가 생길 것 같아서 네. 또 그랜피딕 12가 되게 청량한 과일향의 특징이긴 한데 네. 또 은은한 오크와 바닐라가 또 특징이잖아요. 네, 너무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하지만 제가 한번 15년에 어울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딱 그랜피딕 15년 같은 경우가 솔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요. 되게 복합적이고 풍부한 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런 그랜피딕 15년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치킨 거멍처럼 약간 구운 닭고기나 튀긴 닭고기가 페어링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고기도 괜찮고요.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햄버거하고도 페어링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렌피딕 에이티는 약간 우아한 오크 향이랑 단단한 바디감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 피니쉬가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약간 지금 저희 먹었던 메로구이처럼 생선구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바디감도 좋고 나무 향도 되게 좋아서요. 치즈하고도 페어링이 괜찮은데요. 근데 블루치즈 말고 너무 향 강한 블루치즈 말고요. 마일드한 치즈나 아니면 숙성 체다 치즈 아니면 사케테리류하고도 페어링이 되게 좋습니다. 저희 치즈 볶음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치즈 곶감하고도 페어링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치즈 곶감은 이 달콤한 느낌이 강하고 되게 부드럽잖아요. 글렌피딕 21년 그랑 레제르바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럼 캐스크 추가 숙성시켜서요. 럼의 달콤함이 딱 글렌피딕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치즈 곶감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하고요. 위스키 페어링을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페어링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네, 와 재밌겠다. 자,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코 케이크와 초밥 어떤 거?
저는 초코 케이크가 저도 무조건 네. 초코 케이크지 않을까. 저도 초코 케이크. 이렇게 처음부터 맞춘 것처럼 너무 딱딱. 아니에요. 절대 맞추지 말아요. 네. 두 번째 궁중 떡볶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저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저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자꾸 따라하면 안 되네요. 네. 진짜 네. 취향이에요. 연어와 호두파이. 저는 여기서 연어와 호두파이. 저는 호두파이. 저도 호두파이로 가겠습니다. 저도 호두파이입니다. 네. 아니, 이거 저는 또 너무 약간- 호두 과자와의 또 페어링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은 양념 치킨과 동그랑땡. 전 이건 쉽습니다. 전 동그랑땡. 저도 동그랑땡. 저도 농구. 이거 제가 그냥 처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하나 둘 셋 하면 돼. 하나 둘 셋. 네, 같이 하면 스테이크와 치즈 피자. 준비 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스테이크. 가족들이랑 보다도 더 마음이 잘 통하네요. 다음이 이게 카프라이제 카프라이제 샐러드하고 우동. 우동인 거죠? 아. 이것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프라이제. 네, 가보죠. 다음이 고기 군만두와 평양냉면. 이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네, 고민될 수 있겠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기만두. 평양냉면. 여기서 갈려. 아니 당연히 고기만두죠. 근데 냉면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이게 평양냉면이 육수에 맞네. 육향이 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육수를 딱 마시고 육향이 남아있을 때 위스키를 딱 흘려넣으면 그 육향과 위스키가 그래요? 좋아요. 약간 행주밥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스키를 먹는다. 요거는 저로서 행주밥물의 네. 위스키. 아마 그냥 냉면이다 이랬으면 좀 제가 두 분 쪽으로 가겠는데 네, 평양냉면은 저는 평양냉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만수. 네,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는 걸로. 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하겠습니다. 좋죠. 평양냉면. 평양냉면. 다음은 떡갈비와 오일 파스타. 떡갈비 오일 파스타. 이것도 쉬울 것 같은데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 떡갈비. 파스타. 뭐야? 왜 그러시죠? 아니 당연히 오일 파스타 아니에요? 떡갈비랑 너무 풍미가 겹칠 것 같은데. 겹칠 것 같아서? 네. 또 위스키 하면 고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떡갈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아까 거 지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네, 오일 파스타로 오일 파스타도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양보 못해요. 그 정도예요 오일 파스타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어쩔 수 없이 떡갈비로. 떡갈비로. 운명처럼 떡갈비로. 네. 떡갈비 동그랑땡. 떡갈비 동그랑땡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동그랑땡. 아, 뭐야? 아닙니다. 저는 근데 둘 다 좋았어가지고 동그랑땡으로. 동그랑땡으로 가요. 동그랑땡 맞습니다. 이거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진짜 엄마냐 아빠냐 이건데. 그저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초코 케이크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데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은 했어요. 제가 아직 마음에 듭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닐라 아이스크림. 네. 전부 다? 네, 네네. 바닐라로. 오, 의외로 바닐라. 스테이크와 카프라이제. 이거는 뭐. 자, 하나, 둘, 셋. 스테이크. 네, 역시 스테이크로. 다음 가보겠습니다. 호두파이와 평양냉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네. 시작. 하나, 둘, 셋. 호두파이. 호두파이. 전 진짜 평양님이 하고 싶었는데 질 것 같아가지고. 평양냉면이 재밌긴 하지만 호두파이 이긴 될 것 같습니다. 호두파이와 스테이크. 혹시 모르니까 마음 결정하셨어요? 결정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두파이. 스테이크. 당연히 당연히 이 위스키는 디저트에 만났을 강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크 얼마예요? 네? 호두파이 얼마예요? 그렇게 따지면 비싼 위스키 샀으니까 싼 호두파이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야 이게 되게 합리적이시네. 네. 맛을 생각해 보시면 이 육즙이 쫙 흐르고 칼 대면 스르르 썰리는 그런 막 그런 호두파이 미디움입니다. 씹었을 때 막 호두에 막 그 고소함이 막 짱 나오면서 거기에 막 달달한 막 그 파이가 막 밑에도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위스키를 딱 한 잔 마시면 엠버서더님이 결정하시죠. 좋습니다, 제가. 네, 호두파이.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동그랑땡. 살짝 손이 떨리는 느낌인데. 두 분 결정하셨나요? 네. 디저트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 벌써 결승전이에요. 디저트끼리 맞붙었는데요. 호두파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호두파이 올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하이브리드 창의적인 조합. 역시.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닐라 아이스크림.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우리의 원픽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뽑혔잖아요. 근데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원픽이세요?
근데 저는 사실 평양냉면을 놓칠 수가 없어. 미련을 못 버리시는 네, 평양냉면. 평양냉면이랑 위스키랑 먹으면 저는- 또 깨면서 술 먹는 약간 이런. 저는 솔직한 원픽은 호두파이.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저도 한 발짝 양보하는 거죠. 저의 원픽은 스테이크입니다. 이거 뭐 결과가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아무도 결과가 아니네. 나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뭐 두 분 덕분에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되게 행복한 추억을 쌓은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같이 촬영하신 소감 좀 어떠셨어요? 맛있는 대화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쉰 것보다도 더 쉰 것 같은 그런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분 덕분에 너무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페어링에 대해서 너무 더 널리 퍼져가지고 저희 9월의 수철에서 페어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스코틀랜드식 건배사죠. 슬란즈바로 건배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슬란즈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맵거나 향이 아주 강한 음식과의 페어링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혹시 나만이 알고 있는 필승의 위스키 페어링 조합을 알고 있다면 저희 플레이 위스키로 꼭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요, 감사히도 많은 분들이 우리 글램피딕과 위스키에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선정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서요, 비싼 위스키를 마실수록 숙취가 없게 느껴지는데 이건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진짜 비싼 이유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숙성 위스키, 또 비싼 위스키가 숙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통 숙취라고 그러면 개인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음용하신 위스키, 알코올의 양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테이스팅을 하시면서요, 맛을 조금 더 잘 음미하기 위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테이스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숙취가 적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스키 테이스팅을 하실 때는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그리고 responsible drinking, 적절히 위스키 테이스팅 하시는 걸 글램피딕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이거 상당히 긴데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때문인지 친구가 저에게 글램피딕 15년을 선물로 줬는데요. 근데 위스키의 라벨이 근처 위스키 판매점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글램피딕도 가짜 위스키가 있나요? 가짜 위스키 구별법이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은 가짜 위스키가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국내 RFID가 정착된 지도 오래 시간이 좀 지났죠? 자세한 건 아마 직접 라벨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저희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코리아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병행 수입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RFID예요. 글램피딕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게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코리아에서 직접 수입한 제품을 의미를 합니다. 본사가 정품임을 보증한 제품인 거죠. 앞으로 글램피딕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RFID 제품이 공식 수입원에 수입한 글램피딕 정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앞으로 또 글램피딕이나 위스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